저는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배당금은 제피큐, 스고브, GPQ,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DGRW, QQQM, SPMO에서 나왔고요. 총 합은 약 171만원 정도입니다. 7월 1일에 SCHD에 들어온 배당까지 합치면 올해 상반기에만 받은 세후 배당금이 2,057만원에 달합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이 약 2,300만원이었는데 벌써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배당 투자를 2019년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량을 쌓아가면 배당도 함께 쌓이고 배당에 시간이 더해지면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마다 인내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MyMDD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참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낙폭과 내 성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인내입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인내의 게임이지만 무턱대고 버텨라고만 하면 오히려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인내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 작은 보상을 받으며 가는 인내가 있고요. 예를 들어 배당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상 없이 오랜 시간을 버텨 큰 보물을 얻는 인내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성장주 투자처럼 아무런 보상이 없는 시기를 견디며 미래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주식이 옵티머스, 로보택시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큰 과실을 얻으려는 방식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배당이라는 작은 보상을 받으며 멀리 가는 전략이 저에게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식을 시작할 당시부터 제 투자 성향을 계속 관찰해왔고 지금은 제 투자 방식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배당으로는 월급을 대체할 만한 금액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시간이 만들어주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산의 파이를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키운다는 시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수 추정 ETF에 많이 투자들 하시는데요. 그럼 지수 추정 ETF에 투자하려면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미국 주식에서 지수 추정 ETF라고 하면 보통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의미합니다. 직접 투자에서는 부나 스파이가 S&P 500을, QQQ나 QQQM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 대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이 있고 최근에는 하나자산운용에서 원큐 미국 나스닥 100 ETF가 6월 말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수입니다. 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 수익률 차이는 거의 없고 결국 남는 차이는 보수뿐입니다. 현재 나온 ETF를 비교해보면 원큐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나스닥 100 추정하는 ETF 중에선 글로벌 최저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장기 투자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팁을 더 드리자면 ETF 대부분은 상장 시 기준가가 1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주가가 상승하면 한 주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현재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 중 일부는 13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나스닥이 우상향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 매수를 하다가 12만원이 남았다고 해보세요. 13만원짜리는 한 주를 살 수 없지만 1, 2만원짜리는 몇 주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복리 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현금, 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함으로써 내 돈이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을 실현하려면 결국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도 생각보단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루함과 포모가 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내가 투자한 시장이 잠잠한데 다른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걸 보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죠. 명확하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이로울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액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기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와 무관한 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시장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시장을 보면 확신이 없음에도 매매 버튼을 누르게 되고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액션 바이어스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재투자할 땐 그 클릭에 집중하는 거죠. 배당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나요? 카톡 알림이나 문자로 배당 통지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ETF를 다시 매수합니다. 그 단순한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내 자산은 시간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액션이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짚으려 합니다. 부의 간극입니다. 일한 보상을 받는 시간의 차이를 부의 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막노동자는 하루 일하고 하루 법니다. 직장인은 한 달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후 수익을 봅니다. 사업가는 1, 2년 뒤에 보상을 받고 일론 머스크는 2018년부터 테슬라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7년째 무보수입니다. 그는 수십 년 뒤에 얻을 더 큰 부의 과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부를 쌓으려면 현재의 작은 보상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내게 돌아오는 보상은 훨씬 커집니다. 배당 재투자가 그렇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쓰려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생활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것도 그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다른 자산과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아야 장기 투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마지막으로 담력도 필요합니다. 잠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 조금 느리더라도 내 방식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내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작은 보상을 받으며 꾸준히 가는 전략이 있고 보상 없이 긴 기간을 버텨 큰 보상을 노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편향인 액션 바이어스는 배당 재투자처럼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의 간극을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크기를 설정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투자냐 성장주 투자냐 이분법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비중을 나누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내 성향, 생활비, 감정, 편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부를 키워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배운 것의 절반을 잊습니다. 그러니 자주 복습하고 여러분의 투자 철학도 반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환상남자였습니다.